돌았어?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자리면 저기서 반대쪽으로 돌아앉으면 이 카메라를 여기로 찍어서 안 되지. 빨리들 와요. 아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여기서 얘기를 해. 어디 갔나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 빨리 와. 얼른 와. 뜨거워서 가리는 겨? 가리는 겨? 뜨거워서 가리는 겨? 이게 진짜 한잔 아니었는데. 햇빛은 뜨거워. 올게 있잖아. 그것도 늦게 있고 올게 있어. 아 누가 뭐라 지금. 뭐 얘기야 그래. 좀 올게 게비지. 올게래요. 올게지 뭐 하나 말하지. 꽤 많으시겠다. 있잖아 그러고 지금 깎아. 진 사람 많아. 늦게도 누르고 해주는 거. 눈빛이 나는 거. 참 요즘 시골에서 벼수와 가기에 마늘 파종하기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안들이야 가만히.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구승 사지 일반 산업 단지가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라는 것이 드러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주민을 설득하고 타협하기는커녕 막가파식으로 강행하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예발전 특구라는 정책이 발표되자 반대에 부딪힌 일반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돌파구로 삼으려고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발전 특구 정책의 목적은 그 지역에 타당한 투자와 개발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지역 개발 계획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지역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생활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송두리째 절단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산업단지에 부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보은군은 군수의 알량한 인맥과 은밀한 로비에 줄을 대고 매달려 산업 자원부를 눈속임하면서 특정 기업에 광활한 땅을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투자 지원금까지 몰아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기업이 부지를 찾아야지 왜 보은군이 앞장서서 기업 부지를 확보해 주려는지도 의심스럽다. 국민이 땀 흘려 내는 세금은 또 다른 주민들의 삶과 마을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 특혜의 이면에 죽어가는 농민의 시름과 모습이 어른거리는 보은군의 현실이 참담하다. 보은군과 산자부는 지금부터라도 애끓는 고승 사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이상 걸맞지도 않은 정책으로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산업단지를 강행할 경우에는 고승 사직 주민들은 물론
이들을 응원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과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보훈군은 도대체 고성 사직 주민들을 보훈군으로 생각하는가? 오히려 폭발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한 기업과 손을 잡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흙탕물을 만드는 밑까지 취급하고 있어서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산업단지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산업단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사직 주민들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 노조 위원장의 한 말씀 있겠습니다. 정원님 한마디 하실래요? 산업단지에 대한 호소문을 제가 간략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50년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온 어느 날 갑자기 화학공장, 가스공장 단지를 조성한다는 본청의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불황민이 온통 불안에 휩싸여 집회를 수차례 했건만 본청에선 아무런 답변도 하질 않아 계속 집회를 해도 실마리가 없는 우리의 뜻을 언제까지 들어줄 것인지 절박합니다. 공업단지가 결정된다면 이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장 앞에서 마음 졸이며 살려면 고향을 등지고 이주를 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호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에 우리 친구 임순미 씨 말씀을 한번 있겠습니다. 한번 해. 한번 해봐. 이 농번기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이거 화학공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조기나마 힘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서 화학단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결사 반대하는데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실 분 안 계시죠? 오수영 변호사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농번기에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갑자기 기자의 회견을 열게 된 것은 소위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책이 발표됐고 이 정책에 대해서 보훈군이 3산업단지 이 정책에 연결해서 산업단지 반대에 부딪힌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발전이라는 용어가 저희가 생소한데 이 용어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8개 시도에서 아마도 공모가 돼서 지역이 지정이 되면 40조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대폭 지원한다라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 부적절한 곳에 산업단지가 결정되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이러한 반대를 돌파하는 수단으로 삼으라고 이러한 정책을 피는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산업자원부에서 보훈 산업단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결정됐냐, 또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 현장 방문하고 회의를 여는 거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하다면 정말 필요한 주민들의 얘기를 와서 들어보고 컨설팅인지 뭔지를 진행해야지, 은밀하게 불과 2, 3일 전에 이러한 현장 방문을 한다,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은밀하게 회의하고 정부기관에서 온 공무원들을 스리슬쩍 지역을 둘러보게 한 다음에 여기가 타당한데 주민들이 괜스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눈속임 하려고 하는 거라면 저희 주민들은 이러한 보훈군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래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책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기자회견문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가 이렇게 주민들을 짓밟고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올바로 된 정책인데 보훈군이 산업단지에다 이것을 끼워 맞추려고, 눈속임 하려고 핑계 삼아서 이 정책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정책을 악용하는 보훈군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 시점에서 산업자원부와 보훈군 관계자들한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보훈군의 산업단지 진행 과정을 보면 모든 게 은밀하고 속이고 뒤로 감추고 뒤에서 모작을 하고 로비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하고의 타협의 자리나 이런 것을 일체 마련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투명한 행정, 투명한 정책 집행입니다.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군수는 도대체 지도자의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벽창호처럼 짓누르고 강행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고 뭔가 부드럽게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끌어오고 관변단체 동원해서 압박하고 공사업자들이야 공사 벌어지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온 동네 다 끌어와가지고 다 파헤치고 온통 산업단지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공사업자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농민은 농토가 없어지는데 농민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식의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강행합니까? 저희는 도저히 이러한 사태를 계속적으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시위와 그리고 항의를 계속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군에 대한 겁니다. 보훈군은 지금까지의 산업단지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상황을 모두 낱낱이 순서대로 상세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주업체로 선정된 해당 기업에 관한 경영상, 재무상, 사업상의 정보를 불리한 거까지 유리한 거 모두 할 거 없이 모두 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당 기업에 얼마 전 있었던 대규모 폭발 사고 그리고 또 올해 있었던 폭발 사고 그리고 추측컨대는 그 외에도 공장 내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던 거로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전체 사고 현황에 대해서 기업 쪽의 사고 현황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전부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보훈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관변단체 임원과 회원들하고 특히 집행부하고 접촉한 내용 그리고 관변단체하고 회의 내용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모두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플래카드를 걸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훈군청의 산업단지 담당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훈군청에 모두 지금 들고 나서서 이 일에 매달리는데 다른 공무원들도 관변단체랑 접촉한 내역 그리고 예산 지원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관련해서 보훈군수가 출장한 내역, 담당 공무원이 출장한 내역, 접촉한 상대, 로비 대상 이 부분은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훈군수 최재형이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하고 연락을 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 일로다가 어디를 출장 갔고 나라 돈을 어떻게 썼고 아마도 저희 추측컨대는 법률적인 것도 조언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정당한 경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받은 내용 이 부분 민간인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민간인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내역까지도 모두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 신문 기사에 본인이 스스로 어느 석상에서 스스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로비를 민간인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왜 나라에서도 비선 조직을 활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해서 당당한 공무원이 민간인을 이용해가지고 은밀하게 작업을 합니까? 이런 부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군청 내에서 담당 공무원은 정해져 있지만 이 담당 공무원이 담당 부서에 한정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가 몇 차례 열렸고 몇 날 며칠 날 어떻게 열렸고 산당 관련 회의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했을 겁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참석자 그리고 민간인들 소위 삼승산단에서 지금 참석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특히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바로 삼승산단의 입주자 협의회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번 회의에 참석해서 끼어드는데 이 민간인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을 모두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은 저희가 정말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투명 행정을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니까 보훈군이 국민들의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부분부터 투명하게 공개해놓고 시작을 한다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상의 테이블로 얼마든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밀하게 뒤에 숨어서 그리고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뒤통수 때리고 이런 것이 올바른 형태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 보십시오. 정말 노약하고 이 몸으로다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다가 지금 막 바쁜데 나와서 이렇게 때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자회견을 정기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새로운 이슈, 지금 요청한 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저희는 시내에 가서 시위를 하더라도 온통 압박과 그리고 또 지원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우리를 포위해서 압박하는 식으로 다 고사작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구석은 우리의 얘기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 오신 언론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이 종이 언론,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도 저희 이 시위나 저희 주장을 다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데 이런 유튜브야말로 제도 언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제도 언론 중에는 보훈군의 예산 지원을 받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꽁거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는 실어주지 않는 보훈군의 적을 두거나 보훈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공평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 목소리를 이런 날 와서 다 들어주고 실어주고 해야지만 언론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인근에 있는 보훈군이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은밀하게 주민 일부하고 서로 내통해서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투쟁을 더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예정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러한 보훈군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일방통행식이고 막가파식 행정을 우리 동네만 지킬 게 아니라 보훈군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다라고 보고 조만간 보훈군 행정 불법 감시 연대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보훈군 행정의 불법적인 거를 감시하는 연대 단체를 출범시키겠습니다. 보훈군 행정불법 감시연대, 이것이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훈군의 산단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문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 특히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하고 담당 공무원들 모두 징계 청구하고 하는 길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인구 소멸이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인구 소멸은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돌아가실 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 뿐이지 왜 인구가 소멸합니까? 물론 보훈군의 인구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게 맞고, 이럴 경우에 정책은 여기 딱 공단 딘다고 누가 젊은 사람이 옵니까? 여기 계시는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 휴양시설이 할지 노인 요양시설이 할지, 아까 오면서 우리나라 통계,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40대 인구보다 60대 인구가 40대 인구를 초월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여기 계신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노인들을 몰아내는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100명 온다 그런 인구, 그 사람들 온다고 인구가 대폭 늘어나서 보훈군이 달라집니까? 그거는 핑계이고 명분일 뿐입니다. 입에 발린 말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40억을 투자하라고 국민의 땀 흘린 혈세를 여기다 쓰라고 만들어내는 겁니까? 세금이 그러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여기 살고 계신 노인들을 안 쫓아내고 이분들이 행복하고 이 좋은 환경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하는 것이 나라가 세금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한 가지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선거로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군의원, 도의원, 군수, 국회의원, 나라의 대통령까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정일을 하고 나라 돈을 쓰는 사람들, 자기 돈인 것 마냥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 돈을 펑펑 쓰라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식견과 지성을 갖춘 장돌배기 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는 정말 무식꾼보다도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비전과 융통성과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보훈 군수도 되고 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짧은 인생에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자기 동네에서 대대손손 내려온 자기 동네에서 농사짓고 자손들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이웃하고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권리가 하늘에서 내린 권리입니다. 이걸 국가가 왜 뺏어갑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우리 주민들은 이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권력 행정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대표를 뽑기 위해서 다음 예정된 지방선거에 공식적으로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은 적극 활동할 것입니다. 하칭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무원 등 선거 개입 감시 및 공명선거 희망연대를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연계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출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주민들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열찬 투쟁을 계속할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회견론의 골자를 조금 더 보충을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조그만 동네 일이 아니라 이거는 보니까 보훈군 행정 전반적인 일이다. 앞으로 대표를 잘 뽑아야 되겠다. 여기까지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저희의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이러한 저희의 의사를 가감없이 널리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회발전 특구 관련해서 현장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또 그러한 이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그때 또 이런 그 주민들의 의사 표시를 또 하실 건지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일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해야지. 일단은 저희가 아마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공지가 됐기 때문에 보훈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같이 해서 한다라고 4시부터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간사 총무가 보훈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취소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공고를 해놓고 취소가 됐으면은 취소가 된 거를 미리 또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했더니 취소됐다. 자, 과연 취소가 됐을까요? 저희는 그거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훈군이 지금까지 해온 게 워낙 주민들 눈속임하고 뒤에서 항상 그런 식의 불투명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컨설팅이에요. 이게 지금 특구로 지정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아니 들판 둘러보고 갑니까? 주민들 만나가지고 여기가 이런 게 들어와서 맞는지를 다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의사 수렴을 하고 하는 것이 현장 점검이고 현장 방문이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하게 되면은 8개 시도에 40조 예산이 부러질 때 서로가 손들고 나설 텐데 이렇게 반대하는데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훈군이 사실은 이제 은밀하게 해가지고 산업단지 이 지역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도 지원하는 거로다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주민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참 얼마나 참 가소로운 일입니까? 주민들을 바보로 알고 취급하는 거고 그냥 진짜 개 돼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에 들어있습니다. 원래 이 기회발전 특구는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엉터리 같은 데다가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새로 발굴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주민들도 살고 지역도 발전하는 이런 데다가 돈을 쓰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자부 공무원 사실은 저는 산업자원부에 지금 로비에 대해서 밝히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산업자원부에 사실은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지역에 산업자원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모 차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무슨 최모 국장도 있어요. 그 양반 어디 로펌으로 가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사람들하고 최군수가 마침 거기 동양 사람이야.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산단 쪽에 산업자원부랑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모하는 거라서 그런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훈군에 왜 먼저 이렇게 달려옵니까? 여기 반대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신문 조금만 보면 다 알 텐데 보훈군에 어떻게 달려올 수 있어요? 산업자원부가 과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는 로비가 있었구나. 어떤 인맥을 동원했구나. 그 인맥이 누군지 밝혀라. 민간인이면 왜 민간인이 나서느냐? 군수 자격이 없어가지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들 벌어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초장에 명분도 없고 이러한 정책을 여기다가 대입시키라고 여기다 갖다 쓰라고 한 게 아니다. 대통령이 아마 그거는 이거 안 맞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을 오히려 흠집내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급하게 연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이번 기회에 저희는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보훈군청에서는 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거기 보훈군 군청 안에서 얼마든지 기자들 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막 홍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초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자회견하면 저희의 논리와 명분은 군청의 논리보다 훨씬 앞서고 명분에 관해서 훨씬 더 의식 있는 국민들과 국민들은 전부 찬동할 겁니다. 그럼 어디가 이길까요? 재판까지 가면은 이러한 자료들이 다 우리는 재판에 제출할 텐데 판사가 양심이 있으면 누구 손을 들겠습니까? 저는 판사를 오래 했습니다. 판사는 정의로운 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돼 있어서 지금 특구 주무부서가 언론에 그 이미 전화번호 다 나와 있어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주민 그 면담 요청할 겁니다. 산자부에 갈 거예요. 만약에 안 가면은 군의원, 국회의원 다 통원해가지고 우리가 그 가서 의견 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이 앞장서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의 권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기회발전 특구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오히려 보훈군의 기회를 이 산업단지 반대하는 이 산업단지를 포장시키려고 기회발전 특구라는 정책을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기회를 오히려 날려버리는 결과가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아이고 보훈군 이게 시끄러운데 아이고 거기 뭐하러 우리가 그 중앙부처에서 거기다가 그 달라는데 얼마인지 많은데 거기다 뭐하러 줘 이렇게 될 거예요. 보훈군민들 똑똑히 하셔야 돼요. 보훈군청에 군수가 이렇게 엉터리 없는 결정을 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보훈군민들 여기 고중사직 주민들이 이제는 굉장히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다른데 주민들도 아마 이제 이렇게 다 되실 텐데 의식이 엄청 깨셨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걸 알고 그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훈군이 제대로 된 정책을 폈으면은 산업단지 알맞은 곳에다가 주민들 반대 없는 알맞은 곳에다가 위치시키고 좋은 이렇게 화학가스 폭발하는 공장이 아니고 좋은 여기 보훈군의 산업에 걸맞는 그런 걸 유치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산업단지 거기에 기회발전 얼마나 날개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하려고 지들이 꼼수를 부리다가 우리한테 얻어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발전 특구의 기회가 보훈군수가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보훈군민한테 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제 논리가 얼마나 명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랑 관련된 지금 이것도 언론에 나갈 것이고 모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는 달려가서 시위든 면담 요청이든 기자회견이든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이 저희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민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만나. 아니 나말 못하는데? 그냥 특성으로 올려야 나 마이크. 아니 주민들을 만나가지고는 같이 동네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도 할 말도 있고 우리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하니까 우리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땅 파먹고 살으니까 아주 그냥 대단히 무시하고 사는겨. 그래도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하네. 군수도 아주 그 멍청한 게벼. 나보다 더 멍청한 게벼. 그렇게 생각해. 네, 마지막 한 말씀 있잖아요. 군수 나갈. 아이고 내가 쎄하면서. 예, 보훈군수님 생각을 좀 깊이 해보세요.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사직 마을에 오늘 갑자기 전전 군수님들 박군수님, 김군수님, 전전 군수님들은 방고구마 사업 특화 사업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홍보대까지 다 해놓고 박스 보존이 모든 기계 보조구 사업까지 다 설정해서 다 이렇게 대대로 내려온 이러한 사업을 하루 식전 생존권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보상이나 많이 받아야 공기 좋고 좋은 곳으로 가서 살자지만 그런 생존권도 없어지는 그 마당에 그 뭐 묘한 공기 나쁜 이곳에서 살으라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날 대대손손 조상님들이 길고 닦은 터전 모든 것을 열심히 고생해서 살으셨는데 하루 식전에 이렇게 공기 나쁜 이런 오염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 말이 됩니까? 군수님 사죄를 하시고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취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다른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거지 그러면. 나는 걸로 해야지. 오신다는 거 오시는겨? 안 올란 게 비요. 모르겠어요. 뭐 4시까지 온다 그런 해서. 게 비요. 그런 게 안 오지. 기자님들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냥 주민들을 아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얼른 끝내요. 간다라 빼야 돼. 들이 와서 좀 만나보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쌀도 없어. 얼른 맞춰. 고맙습니다. 아, 투표할 때 잘이야. 우리라도 불러야지. 불 싸질러 버려 가지고. 사진도 찍어가. 요거 저기 호수 좀 호수 좀 갖고 와. 좀 멀리 가면 안 되게. 자 일단 보시고요. 아니 기계 여기 있었는데 어제 우리 엄마 수고했어요. 엄마 수고했어. 오시기 아빠 멀리서 오시라고 고생 많이 했어. 나 일단 뽑아줘요. 나 일단 뽑아줘요. 여기 와서 기자님 말씀을 해주면 백전 좀 해봐. 아주 수고했어요. 쭉 태우고. 자리야.